앞장서서 대든 사람을 또 처벌을 하니까 이제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. 그런데 이제 그 민겸호가 누구냐라는 거 결국은 민씨 집안. 그러니까 명성 황후가 중전 민씨니까 또 민겸호도 민씨니까 혈연 관계다. 네. 이런 느낌이 드네요. 어느 정도의 혈연인 거예요? 명성황후, 그 중전민 씨의 친척 오빠쯤에 해당되는 친척 사람인데요. 그래서 고종의 친정 이후에 이제 이 민씨 세력들이 정계에 진출해서 요직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. 근데 문제는 이제 부정부패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민겸호와 같은 사람도요. 이제 선해청 당상으로 있을 때 이제 쌀 10만 석 정도를 이제 횡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 10만 석이라는 게 당시에 서울 시민들의 그 쌀 전체 소비량으로 봤을 때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부정부패 그 규모라는 것이 얼마나 컸던가 심각했던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이거 뭐냐 얼추 계산을 해보면은 그때 서울 인구가 20만이라고 하셨으니까 대충 2만 인분을 횡령을 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화가 난 반 정도인 10,000명이 군란에 가담을 했다. 얼추 계산 잘하셨는데. 준비하신 것 같아요. 진짜 같습니다. 이 당시 민씨 집안 관련된 사람이 편하게 들어주세요. 민승호, 민겸호, 민규호, 민태호, 민영익 등등등이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다 이 시기 때 이제 민씨 가문 그 척친 정치에 연결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. 대원군이 외척의 발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한 며느리가 중전 민씨였던 거 아닙니까? 근데 오히려 민씨 척족들이 호가호위하면서 나라 살림을 지금 말아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? 당연히 뭐 민심이 분노할 만 하겠네요. 근데 이 중전민 씨가 그 굉장히 그 사치가 심했다는 얘기들을 뭐 하잖아요. 고종하고 명성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5이에요. 태어나서 얼마 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태어나서도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거든요. 무당에게 의존하고 명산대첩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수만 명의 돈을 들여서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하게 되고 그리고 세자를 위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니 물론 속사정이 있긴 하지만 정도를 좀 넘어선다라는 여론이 좀 끓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미로서 이런 불공도 드리고 절박함, 그 간절함은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? 글쎄, 이제 어머니 입장은 좀 이해가 안 예. 되는데 국모라는 것은 어떤 백성의 어머니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 한양 도성에만 해도 굶어 죽는 백성이 넘쳐나는 시대였다는 거죠. 저는 저 신령님 입장에서 뭐 남의 백성들의 저 재물을 좀 뺏어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보다는 네. 그냥 소반 밥상에 정화수 떠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더 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. 신령님이라면. 신령님 입장에서. 조선 후기에 밀란이 그렇게 빈발했어도 군보를 공격한 적은 없어요. 정말 백성들이 화가 단단히 났던 건데 왕한테 자식이 없어서 세자가 병약해서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낸다면은 백성들이 같이 걱정을 해줘야 될 일이죠.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뭔가에 단단히 화가 나 있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봐야죠. 군인들이 궁궐로 쳐들어간 그날 또 조선의 권력 구도에 또 엄청난 변화가 생기잖아요. 이제